생생법률 시간인데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재 판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로 출국되었던 중국인이 중국에서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재입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름을 바꿔서 재입국했다. 놀라운 사건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0년경 이름 A, 생년월일 1962년 5월 5일로 하여 체류 자격 C2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 취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05년 3월 8일 단속되어 2005년 3월 15일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강제 퇴거 조치에 의해 출국하였습니다. 네, 체류 기간이 지나고서도 계속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하다가 강제로 출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이 25조를 위반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A씨가 강제로 출국을 당한 거,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강제 퇴거가 특별히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제 퇴거 당한 A씨는 2005년 6월 22일경 중국에서 성명을 B로 생년월일을 1962년 5월 5일로 하여 포구부에 등록하는 한편 2005년 7월 5일경 중국 외교당국으로부터 이 인적사항으로 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름 생년월일을 바꿔서 그 바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중국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A씨는 2010년 2월 16일경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심사대에서 비명의로 된 여권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네. 근데 강제 퇴거당한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죠. 출입국관리법 제12조는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났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씨가 2005년 3월 15일에 강제 출국을 했었고, 또 A씨가 입국할 때는 2010년 2월 16일이면은 이제 5년이 안 지난 상태인데, 입국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여권을 제시해서 딴 사람인 줄 알아서 그러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A씨가 이름을 바꾸어서 비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A씨가 단순히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입국을 허가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A씨 원래대로라면은 본인의 원래 이름으로는 입국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다른 여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인 양 입국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검사는 A씨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강제 퇴거되었던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꿔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해 옮긴 것으로 보아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세히 좀 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속임수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폭행, 협박 아니라 속임수까지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검사는 A씨가 마치 A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B씨인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속였기 때문에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라고 하면서 A씨를 기소한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A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A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무죄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근데 A씨는 자신이 중국에서 이름을 B로 개명하고 생년월일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역학상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과거 강제퇴거 등 불미스러운 사실을 잊고 새 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일 뿐 자신이 다른 사람인 척을 하여 공무원을 속이고 입국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새 출발을 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생년월일도 바꿨다라고 이제 무죄를 주장한 건데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A씨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명과 생년월일까지 다르게 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역학상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A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A씨가 또 순순히 이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주장도 했습니까? 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국인 C씨의 배우자로서 귀화 신청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역시 자신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한국인 C씨 배우자로 귀화 신청이 됐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네, 법원은 A씨가 한국인 C씨의 배우자로 귀화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강제 퇴거된 기존의 인적 사항을 기초로 중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다면 예전에 강제 출국된 전력이 밝혀져 입국이 불허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A씨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A씨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네, 법원은 A씨가 인적사항의 동일성이 바뀐 것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심사 업무를 교란시킨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A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는 있지만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귀화 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불법 체류를 하다가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사람인 척 입국을 한 사건. 이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버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스가 불에 타고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운전사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잠깐 들어도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더 설명해 주시죠. 네, D씨는 D씨와 E씨가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네. E씨는 버스 운전사였는데요. D씨가 E씨를 수차례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는데도 E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씨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E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고 그 버스는 차고지에 이르러 다른 버스 승객들은 모두 내리고 버스 안에는 D씨와 E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D씨는 E씨에게 1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E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D씨는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E씨의 전신에 쏟아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소외되었고 E씨는 전체 피부 약 80%에 이르는 화염 화상을 입어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폐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방화까지 저지른 아주 끔찍한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검사는 D씨를 현존 자동차 방화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현존 자동차 방화치사죄 상당히 긴 이름인데 처음 들어보는 죄명이거든요. 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관객을 소외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 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렀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 죽게 되었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는 식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사람이 자동차에 이제 불을 지르는 경우니까 현존 자동차 방화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피해자인 이 씨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현존 자동차 방화 치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D 씨